이번 시간에는 우리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기 참조 함수요. 요 찾기 참조 함수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우리 지금 필기 시험에도 물론 이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지만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으로 갔을 때도 실기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하실 때의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실기 공부할 때도 좀 더 많이 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찾기 참조 함수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찾기 참조 함수에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가 나왔는데 hlookup과 vlookup은 요 두 개 함수를 같이 보셔야 돼요. 얘는 이제 내가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계산하려면 다른 곳에 들어있는 그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사용한 함수가 hlookup, v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근데 지금 얘랑 똑같아요. 생김새 보세요. 맨 앞에다 이제 찾을 값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열번호다, 행번호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 이제 옵션 쓰는 것도 전부 다 이제 똑같다고요. 그는 hlookup과 vlookup의 차이는 뭐냐? 행 참조하냐, 열 참조하냐 그거예요. 우리 H, 여기에 H를 보게 되면 H가 들어가죠. H가 우리 한글로 따지면 히읗 발음이 나죠. 그래서 얘는 이제 행참조하는 그런 함수고요. vlookup은 이제 열참조하는 그 함수요. 해서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그 데이터가 행 단위로 들어있냐 아니면 열 단위로 들어있냐 거기에 따라서 hlookup과 vlookup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참조를 해야 되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가 있겠죠. 그때 지금 예를 봤을 때는 지금 1이다, 30이다, 50이다, 100이다 해서 이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 3%, 5%, 10% 하고 있을 때 이 데이터도 지금 행 방향으로 들어 있죠.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에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이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이런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참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엑셀로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이 데이터, 이 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상여금을 구하고 싶어요. 상여금을 구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성명이다, 본봉이다, 근무연수다 해서 이렇게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요 세 가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상여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상여금 지급 기준하고 이곳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근무 연수가 이제 3년이냐 6년이냐 9년 차냐 12년 차냐 각각 이런 근무 연차에 따라서 자격증 수당하고 상여금의 비율이 이렇게 이제 변한다고요. 그러면 요 표를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여금을 계산할 수 있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 있을 때 지금 얘는 근무 연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 있고요. 자격증 수당도 지금처럼 행 방향으로 그리고 상여금도 행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있다고요. 이런 거 이제 참조할 때 이렇게 이제 행 참조를 할 때 우리가 hlookup을 이제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표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 코드다, 사원명이다, 포인트다, 등급이다 하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등급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사원 코드, 사원명, 포인트 요 세 가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등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등급표, 요 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등급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이 등급은 뭐에 따라 결정돼요? 그때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한대요. 그러면 나는 지금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2에 해당하는 그거를 이 곳에서 찾아서 그때 등급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포인트다 등급이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한다고요.
해서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열 단위로 들어있냐 아니면 행 방향, 행 단위로 이렇게 이제 들어있냐에 따라서 H룩업, V룩업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이제 표가 있고 여기서 이제 내가 상여금을 구할 건데 그때 지금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할 거예요. 이 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 행 단위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이런 표를 참조할 때는 우리가 H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서 학점을 이제 구할 겁니다. 근데 이 학점은 지금 여기 아래쪽을 보니까 학점 기준 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때 이제 가중 평균이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리고 평점도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요. 해서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행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H룩업을 써준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이제 직업을 구할 건데 그때 직업 코드다, 거주 지역이다, 후원 납부액이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직업을 구할 때 요 조견표라는 거 요거를 이제 참조할 거예요. 그때 이제 코드가 열 방향으로 직업이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런 표를 참조할 때 이렇게 이제 열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V룩업 그 함수를 이제 써준다고요. 해서 H룩업을 쓰냐 V룩업 쓰냐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H룩업 V룩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서도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할 건데 그때 분명히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그리고 마진율이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죠.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V룩업을 이제 써준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할인 판매액이다라고 해서 할인 판매액을 구할 건데 그때 나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내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 옆에 들어있는 판매 대상별 할인율이라는 거 요걸 이제 참조할 거예요. 그때 구별이다 할인율이다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얘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죠.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V룩업을 쓴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 데이터를 참조할 건데 이 데이터 생긴 거 보니까 도서 코드다, 도서 분류다, 그 다음에 대여 기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열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V룩업을 쓴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단가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때 이 앞에 A134다, B312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고 그때 이제 단가가 350, 580 하고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죠.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V룩업을 쓴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코드표를 참조할 건데 이 코드표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코드가 지금처럼 행 방향으로 취미가 이제 행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거를 이제 참조할 때는 우리가 이제 H룩업을 쓴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요금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H룩업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가족 인원별 회비하고 이 표를 이제 참조할 거예요. 이 표를 참조할 때 이제 행 참조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H룩업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때 나는 이 등급표를 이제 참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비교값이다, A형 등급이다, B형 등급이다, C형 등급이다 하고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죠.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는 이제 V룩업을 쓴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처럼 코드표가 있습니다. 이 코드표를 이제 참조할 건데 이곳에 코드가 지금처럼 행 방향으로 상품명이 행 방향으로 가격이 행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는 이제 H룩업을 쓴다고요. 해서 H룩업을 쓰냐 V룩업을 쓰냐 그거는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데이터가 행 방향으로 들어있는지 열 방향으로 들어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H룩업 V룩업 함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V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열 참조를 할 거니까 내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H룩업은 이제 행 참조를 할 거니까 내가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아달라. 이 값을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때 H룩업이다 V룩업이다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 맨 뒤에다 이제 옵션을 써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쓰는 거는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을 쓸 수도 있고요. false라는 요 옵션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rue다 false다 해서 이 값 중에서 하나를 이제 우리가 옵션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이제 찾을 거예요. 찾을 때 그때 이 찾을 값을 범위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입니다. 그때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은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 근사값으로 찾아주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false라는 이 옵션은 기준값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이요. 그래서 내가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 아니면 가장 근접한 값으로 찾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true다 false다 해서 그 옵션을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H룩업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만약에 H룩업이다 V룩업이다 해서 함수가 쭉쭉쭉 나왔는데 옵션 쓰는 자리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false라는 이 옵션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써줘야 되는 그 옵션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우리 vlookup이라는 이 함수는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옵션에 맞게 찾을 값과 같은 데이터를 이제 찾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에 맞게라고 써져 있는데 이 옵션은 우리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옵션에 맞게 내가 찾을 값을 이제 찾습니다. 찾아서 그 찾을 값이 있는 그 행에서 지정된 그 열 번호의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ookup이다라고 하게 되면 hlookup은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서 옵션에 맞게 찾을 값과 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요. 찾아서 찾을 값이 있는 그 열에서 지정된 그 행 번호에 있는 값을 반환해 주는 그 함수가 우리 h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만 보게 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때 이제 얘 좀 보자고요. 얘 보니까 지금처럼 vlookup이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요 A의 1번이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2번부터 C의 3번이다 라고 해서 이 범위가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2라고 써져 있는데 이 2라는 값은 이제 열 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옵션이 이제 false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해서 이 식의 뜻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A의 1번 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달라. 그때 이제 찾을 때 우리 B열이 있고 C열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열이 있죠. 그때 무조건 내가 이 찾고자 하는 이 값을 무조건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 첫 번째 열을 찾아서 그때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범위를 만약에 요만큼을 여기서 만약에 지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A의 1번 셀에는 만약에 30이라는 값이 들어 있었다면 그러면 그 30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달라. 그거죠.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30이에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이 이곳이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열에서 이 30이랑 똑같은 걸 찾습니다. 그럼 똑같은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값을 찾은 다음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내가 참조할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잡았으니까 그때 첫 번째 열이 지금 이곳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열이 지금 이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라고 해서 30에 해당하는 요 3%가 이제 결과값으로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hlookup도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hlook 여기 보니까 지금 A의 1번 셀이다 라고 써져 있죠. A의 1번 셀이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위가 지금 요만큼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거고 그때 2라고 써져 있는 게 우리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죠. 왜요? hlookup이니까 hlookup은
행 참조한다 했으니까 행 번호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옵션은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옵션이 써져 있죠. 그러면 A의 1번 셀이랑 false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만약에 지금 이 범위가 만약에 지금 이 범위라면 요만큼 이제 범위 잡은 거라면 예를 들어서요 이만큼이라면 그때 이제 A의 1번 셀에 만약에 30이라는 값이 들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30을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이곳 있죠? 이곳에서 첫 번째 행에서 그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러면 30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데이터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달라,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때 이제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했으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 행에는 지금처럼 이런 값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그 값이 3%니까 3%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게 우리 H룩업, V룩업이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룩업이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쭉쭉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요.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이제 찾아요. 그때 이제 범위에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거기서 내가 찾을 값과 같은 그 데이터를 먼저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그 범위에 내가 지정한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에 마지막 행이 됐든 마지막 열이 됐든 그곳에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그 함수가 우리 룩업이라는 요 함수요. 그때 지금 여기 예를 보니까 룩업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A의 1번 셀에 이제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을 이제 찾겠대요.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그러면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C의 8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첫 번째 열이 이제 B열이고 두 번째 열이 이제 C열이 되겠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열인 그 B열에서 A의 1번 셀과 그 같은 그 값을 이제 찾아요. 찾은 다음에 우리 B의 1번부터 C의 8번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열이 우리 C열이죠. 해서 같은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마지막 열인 그 C열에서 찾은 값과 이제 같은 행에 있던 그 데이터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예를 봐도 이거는 뭐가 뭔지 글씨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제 찾을 값을 찍고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지정을 했어요.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범위로 지정하고 내가 찾을 값으로 만약에 10이라는 그 값을 이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10이라는 이 데이터를 찾을 때는 우리의 근문연수 첫 번째 행에서 이제 10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내가 범위 지정한 곳에 마지막 행에 들어있는 같은 위치의 그 데이터 8% 요거를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범위를 지정할 거예요. 룩업 함수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 만약에 이만큼을 지정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찾을 값으로 만약에 이제 80을 이제 입력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첫 번째 열에서 이제 80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마지막 열에 보면 이제 C형 등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마지막 열에서 찾은 값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데이터 값 잘했음 요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그 함수가 우리 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해서 이 룩업이라는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는 이제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무조건 첫 번째 행이나 첫 번째 열에서 찾습니다. 찾아서 마지막 행이나 마지막 열에 같은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만큼 이제 범위를 만약에 지정을 해서 내가 만약에 근문연수로 뭔가를 이제 찾아요. 찾은 다음에 내가 이제 상여금을 이제 내가 값을 이제 반환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룩업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할 수가 없죠. 왜? 얘는 이제 찾을 값을 찾을 때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이곳에서 찾는다고요.
찾은 다음에 무조건 마지막 행이나 마지막 열에 있는 그 데이터 값을 이제 반환하기 때문에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해서는 상여금을 내가 반환받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찾을 값을 뭐 60이 됐든 70이 됐든 이런 값을 내가 만약에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찾을 값을 찾을 때는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이곳에서 찾겠죠. 찾아서 무조건 이제 마지막 행이나 마지막 열에 있는 C형 등급 얘네들을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근데 내가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지정해 놓고 A형 등급이나 B형 등급을 내가 추출하고 싶다, 반환받고 싶다 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우리 x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lookup이라는 그 함수 이름 앞에 x라는 요 글자가 이제 더 붙은 거죠. 요 x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의 범위를 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환받을 그 값의 이제 범위도 우리가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찾을 값의 범위,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아서 이 범위의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해서 내가 이제 찾을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이라는 그 값을 이제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찾을 값의 범위를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요.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환받을 그 값의 범위도 내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해서 그 범위를 내가 상여금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내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찾을 값의 범위, 이 범위에서 우리 10이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러면 그 10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위치, 그 위치를 이제 찾겠죠. 찾아서 반환받을 그 값의 범위가 지금 상여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위치에는 요 15%, 요 값을 이제 반환을 이제 해 준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찾을 값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70이라고 이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70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놓고 찾을 값의 범위를 내가 요만큼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값을 이제 반환받을 그 범위를 내가 예를 들어서 B형 등급이 들어있는 이 곳을 내가 범위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찾을 값의 범위가 지금 이곳이니까 이곳에서 뭘 찾아라? 70이라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럼 70이 지금 이곳에 있겠죠? 이 70이 이곳에서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반환받을 그 값의 범위가 지금 이곳이니까 이곳에서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요 미라는 그 글자를 이제 반환을 해 준다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값을 이제 입력하고 찾을 값의 범위를 내가 찍었어요. 그러면 이 찾을 값의 범위에서 이 값을 이제 찾을 텐데 만약에 이 찾을 값 범위에 이 70에 이제 해당하는 게 만약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찾을 값이 없을 때 어떤 값을 반환해 달라. 그 값도 우리가 따로 이제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x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찾을 값의 그 찾을 값의 범위가 지금 이곳이죠.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에서 옵션에 맞게 이제 찾을 값과 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반환값의 그 범위에서 같은 열에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을 이제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찾을 값을 이제 못 찾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찾을 값이 없을 때 그때 반환받을 그 값을 이제 반환을 해줘요. 요런 게 이제 우리 x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이 xlookup이라는 이 함수에서는 우리가 옵션 1하고 옵션 2하고 옵션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옵션 1이라는 거는 내가 찾을 값의 범위에서 이제 찾는데 그때 어떻게 찾을 방법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옵션 2라는 거는 찾을 값 그 범위에서 이제 찾는데 그때 이제 검색 방법을 내가 지정해 주는 게 옵션 2번이요. 그래서 옵션 1번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1도 있고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 0이라는 거는 우리가 0이라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얘는 이제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xlookup이라는 그 함수가 나는데 옵션 1번이 만약에 생략돼서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0이 입력됐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해서 이 0이라는 그 옵션, 얘는 기준값,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이요. 마이너스 1과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이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거나 이제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1과 우리 1의 차이는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이제 근접한 값을 찾냐, 아니면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우리 가장 근접한 값을 찾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라는 이 옵션은 기준값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값을 이제 검색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2라는 그 옵션이요. 그래서 0이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주지만 우리 2라는 이 옵션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사용하는 그 옵션이요. 그 다음에 우리 옵션 2번, 얘가 이제 검색할 그 방법, 어떻게 검색할 건지 그걸 이제 정해주는 옵션이 옵션 2번이요. 얘는 이제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하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이제 검색을 하냐, 아니면 마지막부터 이제 검색을 하냐, 그 차이요. 그때 1이라는 이 옵션은 생략 가능해요.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2의 차이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그 범위에서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는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옵션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예를 보니까 이제 x룩업 함수가 나왔죠. 자, A의 1번 셀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A의 1번 셀을 이제 찾겠대요. 그때 찾을 범위로 우리 B의 2번부터 B의 4번 그 영역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B의 2번에서 B의 4번 그 범위에서 A의 1번 셀을 이제 찾으래요. A의 1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찾는데, 그때 우리 옵션 1번에 보니까 지금 0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옵션 1번이 0이다. 그 얘기는 기준값과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거죠.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긴 찾는데, 그때 옵션 2번에 보니까 이제 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1이라는 그 옵션은 우리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검색해라. 그거요. 해서 우리 B의 2번에서 B의 4번 그 범위에서 A의 1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첫 번째 항목부터 검색을 해라. 검색을 해서 C의 2번에서 C의 4번 그 영역에서 같은 그 위치의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만약에 A의 1번 셀에 그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B의 2번에서 B의 4번 그 영역에서 찾는데, 만약에 그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없음이라고 요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X룩업에서는 옵션이 이제 두 가지나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옵션 1번이 뭔지, 옵션 2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X룩업의 이 형식, 사용하는 형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이런 함수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표를 보고 함수식의 이제 결값을 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도 들어있고요. 지금 이곳에도 할인율 표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게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 값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그거 좀 이제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나오는 그 함수가 룩업이라는 그 함수도 지금 써져 있고요. 그리고 h룩업도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v룩업 함수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x룩업이라는 함수도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함수들의 생김새부터 좀 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h룩업, v룩업부터요. 자, 우리 v룩업이라는 그 함수가 있었죠. 우리가 v룩업이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열 번호를 써주고 맨 뒤에다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이 v룩업과 똑같은 게 우리 h룩업이 있었죠. 해서 우리 h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찾을 값 범위 그리고
열 번호 대신에 이제 행 번호 써주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H룩업은 이제 행참조를 하는 거고 우리 V룩업이 이제 열참조하는 거죠. 해서 열참조를 해야 되니까 열 번호 쓰는 거고 행참조를 할 거니까 행 번호를 써주는 거예요. 그때 H룩업과 V룩업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true라는 그 옵션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그 옵션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H룩업, V룩업에서 옵션이 이제 생략이 돼 있으면 얘는 이제 옵션이 true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true라는 옵션 얘를 이제 쓰게 되면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false라는 이 옵션은 기준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우리 이제 false라는 그 옵션이요.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냐? 아니면 가장 근접한 값, 우리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으로 찾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true 아니면 false 그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룩업이라는 이 함수요. 룩업은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범위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을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행이든 첫 번째 열이든 거기서 이제 찾아서 무조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 마지막 행이나 마지막 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룩업이라는 요 함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x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우리 x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면 되죠.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찾을 값을 어디서 찾을 건지 찾을 값의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반환할 그 값이요. 그 반환값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찾는데 찾을 값 그 범위에 없을 때가 있겠죠. 해서 찾을 값이 없을 때 그때 반환할 그 값을 내가 따로 지정을 이제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 1번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 2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 1번이 있었고 옵션 2번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옵션 1번이라는 거는 값을 이제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 옵션 2번은 검색 옵션이죠. 검색할 때 어떻게 이제 검색할 건지 그 검색할 그 방법을 지정해 주는 게 옵션 2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옵션 1번 먼저요. 옵션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이너스 1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0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었죠. 그때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은 0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옵션을 아예 생략하고 써도 되는 그 옵션이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었습니다. 해서 우리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기준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0이라는 그 옵션이었고요. 우리 2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2번이었죠. 해서 우리 0번과 2번이 살짝 이제 비슷해요. 얘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고요. 얘는 이제 부분적으로 일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기준값,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이제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기준값,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거나 이제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었습니다. 해서 옵션 1번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냐, 아니면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값을 찾을지,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을지, 그렇게 어떻게 이제 찾을 건지 그 찾을 방법을 지정해 주는 게 옵션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2번이요. 우리 옵션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할 그 방법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옵션 2번에 보게 되면 얘도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 우리 생략 가능한 거, 생략하고 쓰게 되면 우리 1이라는 옵션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옵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이 1을 쓰거나 내가 생략을 하게 되면 얘는 내가 이제 찾을 범위에서 찾을까 그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을 때 그때 첫 번째 항목부터 검색을 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그 옵션이었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 마지막 항목부터 검색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 다음에 2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을 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2라는 그 옵션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이 옵션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값을 이제 검색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2라는 이 옵션이었습니다. 해서 우리 옵션 1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옵션 2번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x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여기 첫 번째 이제 수식부터 좀 보자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룩업이라는 그 함수가 나왔고요. 58이라는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어디서? 우리 A9번에서 B의 12번이요. A9번에서 B의 12번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면 58이라는 이 데이터를 이제 첫 번째 이 열에서 이제 찾습니다. 찾긴 찾는데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요. 그러면 58을 이제 넘지 않으면서 58이 이제 찾고자 하는 그 값이니까 58을 넘지 않으면서 58보다 크지 않으면서 58의 가장 근접한 값이 우리 50이죠. 50. 해서 요 50을 찾아서 마지막 열에 지금 할인율이 들어있죠. B열에. 해서 이 5%요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해서 그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그때 결값이 5%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H축업이 나왔죠. 자, 15라는 값을 찾으래요. 그리고 범위를 지정한 거 보게 되면 우리 B의 1에서 D의 5번이 이제 범위로 지정이 됐습니다. B의 1번에서 우리 D의 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H축업이니까 첫 번째 행에서 이제 15를 찾겠죠. 찾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H축업 그 함수에서 찾을까 범위 행번호 옵션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옵션이 생략이 되고 나왔어요. 그러면 옵션을 우리가 생략하게 되면 이제 true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얘는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이제 찾아줍니다. 그러면 15랑 일단 똑같은 거는 이 첫 번째 행에 없어요. 그러면 15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값이요. 20하고 30인데 20하고 30은 15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제외하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럼 지금 여기에는 10 하나밖에 없어요. 해서 15와 가장 근접한 값이 10이다. 요거를 이제 찾습니다.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걸 갖다 달라? 우리 두 번째 행에 있는 걸 갖다 달라. 그러면 그때 우리 첫 번째 행위는 10, 20, 30 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원이다, 50원이다, 90원이다 얘가 이제 두 번째 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행,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 번째 행,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행이요. 그때 우리 행 번호로 이 행이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 행에 들어있는 요 10원이라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결값으로 10원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함수를 보니까 또 H축업이 나왔고요. 그때 찾을 값이 이제 29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범위가 이제 B의 1에서 D의 5번이요. B의 1에서 D의 5번이다. 그럼 지금 이만큼 영역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29를 찾아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 H룩업이니까 이제 첫 번째 행,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행이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행,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행이요. 그때 29라는 그 데이터를 찾는데 첫 번째 행에서 찾겠죠. 그때 우리 옵션을 보니까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이 사용이 됐어요. true라는 그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준다고요. 그러면 29를 찾긴 찾는데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그랬죠. 일단은 30은 29보다 크니까 얘는 이제 땡 탈락이고요. 10이 있고 20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값 중에서 29가 가장 근접한 게 20입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요 값을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네 번째 행에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때 네 번째 행이 우리 4행 여기가 되는 거고 그때 70원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해서 결과값으로 지금처럼 70원하고 요 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H룩업이 나왔죠. 그때 29를 찾아라. 어디에서? 우리 B의 1에서 D의 5번 그 영역에서. 그러면 지금 B의 1에서 D의 5번이다. 그럼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는 거고 이 영역에서 29를 찾는데 그때 어떻게 찾아라? 맨 뒤에 이제 옵션을 보니까 이제 false가 이제 입력이 돼 있죠. false라는 그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29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우리가 찾는데 얘는 이제 H룩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범위를 요만큼 이제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행이고 두 번째 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행하고 이렇게 이제 5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우리는 1행에서 찾아줘야 된다고요. 근데 찾고자 하는 값이 29고 그때 옵션이 이제 false로 이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29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행에서 찾아줘야 돼요. 근데 첫 번째 행에 보게 되면 29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다 없다? 없더라.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NA라는 이런 이제 오류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찾고자 하는 값이 29가 아니라 만약에 이곳에 30이 만약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 30이라는 이 값을 이제 찾을 거고 그때 네 번째 행에 있는 거를 갖다 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4행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4행에는 110원이 들어있으니까 그때 이제 결값은 이제 110원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29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어서 NA라는 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가 나왔습니다. 요 vlookup이라는 함수가 나왔고 그때 다라는 요 글자를 이제 찾으래요.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맨 뒤에 이제 옵션에 보니까 false라는 그 옵션이 이제 사용이 됐죠. 그러면 false라는 그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주겠죠. 그때 범위를 보니까 A의 2번에서 D의 5번이요. A의 2번에서 D의 5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이 될 거고 이 영역에서 다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얘는 vlookup이니까 얘는 이제 열참조하겠죠. 내가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열이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열, 여기가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개 열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다라는 요 글자는 무조건 첫 번째 열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다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이제 찾은 다음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갖다 달라. 3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3열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제 다랑 같은 위치에 있는 그 3열의 값은 얼마다? 60원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60원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또 vlookup이 나왔죠. 이번에는 어떤 걸 찾아라? 나라는 거를 찾아라. 어디에서? A2번에서 D5번이요. A2번에서 D의 5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이 되는 거고 이 영역에서 나라는 글자를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true라는 그 옵션이 사용이 됐으니까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 그걸로 이제 찾아주겠죠. 그러면 이 vlookup은 이제 열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열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이 있을 때 우리 vlookup에서는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어디서 찾는다? 무조건 첫 번째 열에서 찾더라. 그러면 나랑 똑같은 게 있어요? 일단은 나랑 똑같은 건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이제 true 값이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나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요. 그러면 가나다라 바바사 이렇게 있을 때
가가 이제 제일 작은 거고요. 하가 이제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보다 나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랬으니까 다하고 마하고 아는 나보다 이제 큰 그 값이죠. 그래서 작거나 같은 값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기 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갖다 달라. 우리 네 번째 열에 있는 4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때 이제 4열에는 뭐 얼마가 들어있다? 우리 90원이 들어있더라. 해서 그때 결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90원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X룩업이요. X룩업 보니까 맨 앞에 이제 다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 다라는 글자가 이제 우리 찾을 값이 되는 거죠. 다를 찾으래요. 그 뒤에 보니까 A2번에서 A5번하고 이렇게 이제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우리 찾을 값의 범위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A2번에서 A5번이요. A2번에서 A5번이 지금 이 범위가 되는 거고 이 범위에서 뭘 찾아라? 우리 다라는 그 글자를 이제 찾아달라. 다라는 글자를 이제 찾아서 어떤 값을 이제 반환해달라. 우리 D2에서 D5번 그 영역이요. 그 영역이 이제 반환받을 그 값의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D2에서 D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의 그 값을 이제 반환을 이제 받겠대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찾을 값이 없을 때 그 반환 받을 그 값이요. 그 값은 지금 0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다가 옵션 1이다, 옵션 2다 해서 옵션을 이제 두 개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옵션이 이제 한 개도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옵션이 이제 안 사용됐다. 그 얘기는 생략하고 썼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옵션은 생략하고 쓰게 되면 이제 0이라는 그 옵션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다라는 글자를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리고 옵션 2번도 이제 생략이 됐죠. 생략이 되게 되면 그때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입력된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D2에서 D5번 그 영역에서 다라는 그 글자를 찾을 때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검색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영역에서 이 다라는 그 글자를 찾을 때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러면 그때 이제 다라는 이 글자가 이제 찾아질 겁니다. 그때 다라는 그 글자를 찾았으니까 그 다에 해당하는 그 반환받을 값의 그 위치의 그 값은 우리 100원입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원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찾고자 하는 그 값에서 만약에 다라는 그 글자가 없었다면 이제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0원하고 요 글씨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다라는 그 글자가 써져 있지만 만약에 여기 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라라는 그 글자가 만약에 써져 있었다. 그러면 라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은 없죠. 없을 때 그때 이제 뭐라고 출력이 된다? 우리 영원이라고 요 글씨가 이제 출력이 되고 이제 끝나겠죠. 근데 지금은 다라는 그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00원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해서 지금 이 함수식에서는 옵션 1번과 옵션 2번 둘 다 이제 생략이 되고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생략이 됐을 때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또 X룩업하고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29를 이제 찾으래요. 그때 찾을 값의 그 범위가 우리 B1에서 D1번으로 돼 있죠. B1에서 D1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이요. 이 영역에서 29를 찾으래요. 찾아서 어떤 범위의 값을 반환해달라? 우리 B5에서 D5번이요. B5번에서 D5번이 지금 이 영역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찾을 값이 없을 때 그때 반환될 그 값으로 0원하고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 요게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요 옵션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 우리 옵션 1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식에서는 이제 옵션 2번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옵션 2가 이제 생략이 되고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옵션 1번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1이 지금 이제 사용이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은 우리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이고 옵션 2는 지금 생략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1이라는 옵션이 이제 사용이 된 거죠. 해서 29라는 그 데이터를 찾을 때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검색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B1에서 D1번 지금 이 영역에서
29를 찾는데 그때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29보다 이제 작은 값이요. 작은 값이다. 그러면 지금 20도 있고 10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29랑 가장 근접한 게 우리 20이죠. 해서 이 20을 이렇게 이제 찾아요. 찾긴 찾는데 그때 어떻게 찾아라? 첫 번째 항목부터 검색해라 라고 해서 첫 번째 항목부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지금 20이라는 그 값이 이제 검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검색하고 나서 그때 이제 반환받을 그 값의 범위가 B의 5번에서 D의 5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20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그 값이 우리 80원이에요. 해서 80원하고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지금 현재는 29지만 만약에 29가 아니라 이 자리에 그냥 9라는 그 값이 만약에 입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9로 만약에 입력이 돼 있으면 그때 출력되는 그 결과는 우리 영원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9를 이제 입력을 했는데 왜 영원이 이제 출력이 되냐? 내가 9라는 그 값을 지금 이 범위에 찾을 건데 그때 옵션 1번이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값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9보다 이제 작은 값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9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값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찾을 값이 없을 때 거기에 이제 해당해서 이제 영원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요 옵션 1번 있죠? 지금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옵션을 내가 그냥 1이요. 그냥 1로 이제 바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찾을 값은 9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옵션 1번이 만약에 1로 돼 있다. 그러면 9라는 그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 우리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9보다 큰 값 그러면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고 이 세 가지 값 모두 다 9보다 크죠.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어떤 값 가장 근접한 값 해서 이제 10이라는 요 값을 이제 찾아줄 거라고요. 그러면 10의 그 위치에 있던 그 반환받을 그 범위요. 그 범위의 값이 우리 40원이죠. 만약에 지금처럼 찾을 값을 9로 하고 여기 이제 옵션을 이제 내가 1로 이제 설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40원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이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 결과값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각각의 이제 함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이제 사용이 되는 건지 그런 이제 형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옵션 같은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기 시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 볼 때도 실제로 이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함수식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 이런 것들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 실기 공부할 때 한결 이제 수월해지겠죠? 자, 얘 이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에서 참여 횟수표가 있대요. 얘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 참여도를 이제 계산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이제 참여도를 이제 구하는 거죠. 얘네들을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 참여 횟수하고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 참여 횟수를 이용해서 참여도를 이렇게 이제 구하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드표 I의 4번에서 J의 9번이요.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을 참조해서 구입상품 1이다 2다 하고 이곳에 있죠. 얘네들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수식을 이제 완성하래요. 그때 이제 H룩업이다, V룩업이다, 룩업이다, X룩업이다 해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함수부터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H룩업, V룩업을 쓸 건데, 자, V룩업 먼저요. 자, V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얘는 V룩업이니까 열 참조할 거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룩업과 똑같은 게 이제 우리 H룩업이죠. H룩업은 우리 행참조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 번호 대신에 이제 행번호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행번호냐 열 번호냐 요것만 이제 달라지는 거지. 나머지 이제 생김새는 다 똑같죠. 그때 H룩업, V룩업에서 사용되는 그 옵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false라는 이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LOOKUP, VLOOKUP에서는 옵션이 이제 생략이 되면 true라는 그 옵션이 이제 들어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true라는 그 옵션은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기준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할 그 함수가 우리 lookup이라는 그 함수도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 자, 이 lookup이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lookup이라는 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xlookup이요. 자, 우리 x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찾을 값 범위를 이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반환받을 그 반환값의 이제 범위를 이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찾을 값을 찾는데 찾을 값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반환받을 그 값이요. 그 값을 이제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 써주면 되죠. 옵션 1번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 2번을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해서 xlookup에서는 이제 옵션 1이다, 옵션 2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옵션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옵션 1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옵션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네 가지 이제 옵션 중에서 우리가 옵션 1번을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옵션 1을 생략하고 쓰게 되면 그게 이제 0이 이제 입력된 거죠. 그때 이제 0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을 값 기준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0이라는 이 옵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라는 이 옵션은 이제 기준값, 찾을 값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2라는 이 옵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 기준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이었어요. 이렇게 요 네 가지가 우리 옵션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2번이요. 옵션 2번은 이제 검색을 할 때 어떻게 이제 검색할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이 옵션 2번에는 1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옵션 중에서 우리가 생략을 하고 쓰게 되면 그게 1이라는 그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옵션 2번에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때 1이라는 이 옵션은 첫 번째부터 검색해라. 첫 번째 항목부터 검색을 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항목부터 검색을 해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었어요. 그 다음에 2라는 이 옵션은 데이터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그 범위에서 검색을 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2라는 그 옵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이 옵션은 우리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값을 이제 검색해 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이 옵션이었습니다. 해서 우리 xlookup이라는 이 함수에서는 옵션 1과 옵션 2번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해서 우리 x룩업이라는 이 함수에서 만약에 옵션 1하고 옵션 2를 내가 만약에 생략을 하고 썼어요. 그러면 생략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옵션 2번은 이제 1이 이제 선택된 거고 그 다음에 옵션 1은 0이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찾을 값의 범위에서 이제 찾는데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서 우리 반환받을 그 값의 범위에서 동일한 위치의 그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거죠. 근데 내가 이 찾을 값 범위에서 찾는데 그 찾을 값이 만약에 없을 때 어떤 값을 반환할지 그걸 이제 여기다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x룩업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여도 1번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참여도 1은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참여도 소극적이다, 보통이다, 적극적이다 이거를 이제 이곳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참여도는 뭐에 따라 바뀐다? 참여 횟수가 이제 몇 번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참여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참조하고자 하는 이곳의 범위가 지금 행 단위로 참여 횟수가 써져 있고 참여도가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H룩업, V룩업 중에서 H룩업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참여도를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H룩업이라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찾을 값에다가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참여도 1, 이 칸을 계산하겠다 그랬을 때는 참여 횟수가 이 사람은 이제 9니까 9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범위는 내가 이 9라는 거를 지금 이곳에서 이제 찾을 겁니다. 해서 이 범위를 우리가 범위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때 참여 횟수 9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행에서 찾아서 우리는 이곳에 나타내고자 하는 게 참여도니까 참여도가 지금 두 번째 행에 있죠. 내가 범위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참여 횟수가 이제 첫 번째 행일 거고 그 다음에 참여도가 이제 두 번째 행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이 행에 있는 이제 참여도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2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이제 true하고 false하고 요걸 이제 쓸 수 있는데 참여도 9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 9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랫사람은 8이라고요. 8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어요? 없죠. 6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없잖아요. 해서 우리가 이제 근사값으로 그렇게 이제 찾아줘야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쓸 때 우리가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을 쓰거나 우리가 생략하고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h룩업이요. 자, h룩업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참여 횟수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행에 들어있는 참여도를 갖다 달라. 지금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으니까 그때 첫 번째 행이 우리 참여 횟수가 될 거고 두 번째 행이 참여도가 돼요.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2하고 참여도가 들어있는 이 행을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은 true를 입력하면 된다 그랬어요. true라는 그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서 이렇게 해놓고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참여 횟수가 이제 9니까 9는 이제 참여도가 적극적이니까 적극적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거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했으니까 이곳에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해서 전부 다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때 여기서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까만색 십자가가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쭉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손을 땅 하고 띄게 되면 이제 오류 값이 막 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오류값 NA라는 그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게 왜 그러냐?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찾을 값으로 아까 우리 이 9를 찍었죠. 내가 그 밑에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찾을 값은 8이 돼야 되고요.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참여 횟수가 6이 돼야 되고 그 밑에 칸은 이제 4가 돼야 되고 그 밑에 칸은 이제 5가 돼야 되고 그 밑에 칸은 이제 6이 돼야 돼요.
해서 우리 찾을 값은 계속해서 우리 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찍었죠. 범위를 찍을 때는 지금 이만큼의 범위를 잡았습니다. 내가 첫 번째 사람 거를 이제 계산할 때도 이 범위에서 참여 횟수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참여도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도 이만큼을 참조해야죠. 세 번째 사람 거, 네 번째 사람 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가 이 범위로 지정한 곳, 이곳은 무조건 이곳이어야 돼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절대 참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놔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한다고요. 해서 지금 이곳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를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가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다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도 2번은 제가 이제 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룩업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찾을 값은 이 참여 횟수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룩업이라는 함수를 썼고 지금 범위를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참여 횟수 9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 첫 번째 행에서 찾을 거예요. 찾아서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그때 마지막 행이 이제 참여도가 들어있죠. 해서 마지막 행에 있는 이 참여도를 이제 전부 다 결과값으로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참여횟수가 9 요걸로 이제 계산해야 되고 두 번째 칸은 8로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6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은 4로 계산하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룩업이라는 함수에서 찾을 값을 찍은 거는 내가 이제 채우기 엔트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얘네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뒤에다가 우리가 써놓은 이 범위요. 이 범위는 어떤 칸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를 참조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이곳의 범위로 우리가 지정했던 곳 있죠? 이곳을 또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우리가 이제 구입 상품을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 상품을 이제 계산할 때는 상품이 이제 뭔지 그게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지금 내가 이곳을 이제 참조할 건데 참조하고자 하는 이 표를 봤을 때 코드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열 단위로 그렇게 들어있고 상품의 분류도 열 단위로 들어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런 표를 참조할 때는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상품의 분류가 의류다, 가전제품이다, 주방소품이다. 우리의 가전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상품의 분류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코드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첫 번째 사람의 구입 상품 여기를 이제 계산할 때는 이 첫 번째 사람의 코드가 A100 이거니까 이 코드에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고 내가 찾을 값을 지금 우리 A-100 요 셀을 이제 내가 찾을 값으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참조 범위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될 거고요. 그러면 A100에 해당하는 거를 이 표에서 찾아서 우리는 구입 상품, 의류인지 가전제품인지 주방소품인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열에는 지금 코드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상품의 분류가 들어있으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상품 분류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2로 이제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옵션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옵션에는 지금처럼 true하고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때 A100번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있죠. A20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있죠. B100이랑 B20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C의 100번, C의 200번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것도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자,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에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지금 내가 범위를 지금 요만큼을 지정했을 때 우리 첫 번째 열에는 이제 코드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이제 상품의 분류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열 번호를 2로 찍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상품 분류를 갖다 달라. 그때 이제 옵션은 뭐다? false.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옵션을 false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도 첫 번째 칸은 코드 이거 찾아야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코드를 가지고 찾아야 되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코드로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해서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이 코드가 계속해서 변하는데 참조하고자 하는 이 범위는 어떤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범위만 참조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로 지정했던 이 곳을 전부 다 절대 참조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F4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달러 표시를 싹 다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의류하고 나오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면 또 요 문제도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입 상품 2번 여기서 이제 구할 건데 여기다가는 이제 x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구입 상품은 이제 뭐에 따라 바뀐다? 우리 이제 코드에 따라 바뀌더라. 해서 내가 지금 첫 번째 사람 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 A100번 코드에 이제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고 찾을 값을 이제 A100번하고 요걸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찾을 값의 범위는 우리가 이 A100번을 이곳에서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환받을 그 값의 이제 범위는 우리가 요만큼 우리 상품 분류를 이제 반환받으면 되니까 요만큼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값이 없을 때 찾을 값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반환할 그 값은 지금 문제상에서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생략하고 그냥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 1이다, 옵션 2다 해서 옵션 이제 쭉쭉 이제 찍어줄 수 있는데 이제 옵션 1번 같은 경우에는 찾을 값을 이제 어떤 값으로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였죠. 해서 여기서 내 코드 A100번과 찾을 범위의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줄 겁니다. 그러면 옵션으로 이제 0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옵션 2번은 내가 찾을 값을 그 범위에서 찾을 때 어떻게 이제 검색할 건지 검색하는 그 방식을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그냥 우리 거는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찾을 범위에서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검색을 해달라 요걸 이제 써줄 거예요. 근데 이 옵션 1과 옵션 2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걸 보니까 둘 다 이제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옵션 1도 생략하고 쓸 거고요. 옵션 2도 생략을 하고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xlookup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찾을 값이요. 찾을 값은 지금 A100번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이 값을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어떤 값을 이제 반환해달라? 상품 분류 이곳에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A100번이요. A100번에 해당하는 게 우리 상품 분류가 이제 의류니까 의류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첫 번째 칸을 다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 찾을 값이요. 찾을 값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코드가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해서 이 찾을 값은 그냥 상대 참조로 놔두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가 이런 코드들을 찾을 때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찾아야 되겠죠. 해서 이 찾을 값의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 찾을 값의 범위는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가 값을 이제 반환받을 그 범위도 변하지 않죠. 해서 이 반환값의 범위도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로 해주면 돼요. 해서 내가 채우기 핸들하기 전에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돼요. 해서 우리의 찾을 값의 범위 이것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반환값의 범위도 우리가 F4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맨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계산이 돼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참여도 1번을 이제 계산할 때, 그리고 참여도 2번 계산할 때, 구입상품 1, 구입상품 2를 계산할 때 그때 이제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런 각각의 함수들이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이런 형식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각각의 이제 함수들마다 이런 옵션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문제에 맞게끔 우리가 옵션을 이제 골라서 잘 쓸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먼저 이런 것들 먼저 외우시고,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런 거 외우지도 않고 이런 형식들이 전부 다 책에 써져 있으니까 책에 써져 있는 거를 보고 그냥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보고 뺏긴 거밖에 안 돼요. 해서 그렇게 이제 보고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형식하고 이제 옵션 같은 것들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는 그냥 한 번씩만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 풀고 연습하셔야 돼요.